안녕하세요. 이성미 강사입니다. CKA 과정을 이제 끝내고 이제 CKAD 과정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CKA와 CKAD는 전체적으로 중첩되어지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CKA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 CKAD 시험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항목들은 앞선 영상에서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CKAD에서만 다뤄지는 CKA하고 중첩되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CKAD 과정에 대해서 자격증 소개를 먼저 오늘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쿠버넌트스 CKAD는요, 전체 5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개의 도메인만 저와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내용은 이미 CKA를 통해서 충분하게 봤기 때문에 중첩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CKA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CKA에서 다루지 않았던 CKAD에서는 하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항목들 중심으로 4가지 도메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시간에 오늘 CKAD 자격증에 대한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가는 게 바로 5개의 도메인 중에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빌드입니다. CKA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컨테이너 빌드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잡과 크론잡이라고 하는 배치 처리를 수행해주는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카 이닛 컨테이너가 들어가는데 사이드카 컨테이너는 우리가 CKA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었고요. 시험도 실제 CKA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CKAD에서는 이닛 컨테이너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파트에서 소개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 파트는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애플리케이션 배포하게 되면 디플로이를 통해서 롤링 업데이트, 롤백, 스케일링 해주는 기능들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CKAD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바로 블루그린 배포와 카나리 배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블루그린 배포 그리고 카나리 배포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헬름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헬름 패키지 매니저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를 헬름 기반으로 동작시켜주는, 배포시켜주는 방법들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애플리케이션 관찰 및 유지 보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문제 없도록 유지 보수 해주는 항목들이 들어가는데 이때 CKA 과정에선 다루지 않았던 파드의 라이브니스 또는 레디니스 프로브에 대해서 봅니다. 그래서 항상 헬스 체크를 해주는 거죠. 건강한 컨테이너만 실행될 수 있도록 헬스 체크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추가로 쿠버넌트스 모니터링 툴과 디버깅 방법들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로그 정보 보는 거는 이미 CKA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런 파트가 있다라는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5번째 파트가 도메인으로는 4번째 도메인이 될 텐데 애플리케이션 환경과 컨피그레이션과 시크릿이 들어가요. 제가 CKA 영상할 때 또 잠깐 언급했던 이야기가 컨피그 맵과 시크릿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거는 CKAD에서 더 자주 나오는 문제이지만 CKA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룹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피그 맵이라든지 시크릿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 그리고 시큐리티 컨텍스트 유저 API 인증과 권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어드미션 컨트롤까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파트 5번째, 4번째 도메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리소스, 파드 리소스의 CPU 또는 메모리 사용량을 리밋, 제한 걸어준다든지 리퀘스트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제한된 리소스를 쓸 수 있도록 용량 제한을 걸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파트 5번째에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6번째가 실전 문제풀이에요. 사실 CKA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과 같은 4개 도메인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어져서 CKAD 시험이 만들어집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환경보다는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실전 문제를 풀 때는 CKA 영상 몇 번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제가 추가로 현재 이 파트에서 소개하지 않은 영상, CKA에서 소개했던 영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제가 안내해 드리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주제는 이렇게 6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요. 뭐 짧게는 15분의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길게는 20분에서 30분 정도 영상을 나올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30분 안쪽으로 영상을 끊어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CKA에서 영상을 만들었던 패턴처럼 간단하게 개념 설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를 보고, 그리고 문제를 실제 행전 작업을 통해서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소개한 CKA 자격증 소개 부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강의 소개할 거예요. 뭐 앞선 영상에서도 미리 보셨겠지만 강의 소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리고 쿠버넌트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취득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미리 확인해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장비 운영에 대한 거는 CKAD와 동일한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문제풀이 중심으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소개와 우리의 이 강의의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는 이선미 강사이고요. 따베 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클라우드 매니지드 업체에서 교육을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강의를 한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레거시 장비, 리눅스부터 시작을 해서 하드웨어까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해왔고, 지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넌티스를 운영하거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MSA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CKAD는 무엇인가요? CKAD는요, 쿠버넌티스 서티피드 쿠버넌티스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자격증이에요.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역량을 확인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CKAD는 CNCF하고 리눅스 파운데이션, 바로 CNCF가 리눅스 파운데이션 재단에 소속이 되어 있죠. 산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CNCF가 함께 주관해서 만든 자격증이고요. 서티피드 쿠버넌티스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CKAD를 취득했다라는 얘기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쿠버넌티스 기반에서의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역량을 갖췄다라고 자격증명을 해준다는 뜻이죠. 자, 이 과정은 자격증 취득이 목적입니다. 다른 걸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선 우리 이 패키지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쿠버넌티스, 도커, 뭐 EKS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있어서 그런 영상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여러분 현업에 맞춰서 공부하시고요. 이 과정은 자격증 취득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도록 유형별 문제풀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CKA 과정에서 다룬 내용과 CKAD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 중첩되는 내용이 있어요. 디플로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CKA에서 이미 충분하게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CKA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만 부가적으로 추가로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CKAD 과정에서 요구하는 도메인의 세부 기능을 다루고요. 기본 학습이 끝나게 되면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핸즈온 작업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실습해보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작년에 땄던 자격증이에요. CKAD 자격증을 저도 작년에 취득을 했거든요. 네, CKAD 자격증을, 이런 자격증을 여러분이 가지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수업을 어떻게 준비했냐면 먼저 하나의 주제, 예를 들어서 이니 컨테이너다. 그러면 이니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어떤 종류의 컨테이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실전 시험 문제를 하나 볼 거예요. 문제를 보고요. 그 실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문제를 분석을 할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문제 자체도 좀 길고 복잡해서 이거 뭘 원하는 거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핸즈온 작업을 통해서 실제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 이 과정을 들으면 CKAD는 무조건 합격해야 돼 라는 거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문제 유형 분석하고 문제 풀이하고 문제 유형 분석하는데 베이스 지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베이스 지식 딥다이브로 들어가지 않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항목까지는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개념 이해, 유형 분석, 그 다음 핸즈온, 문제풀이 형태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의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들어갈 텐데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제 제가 시험을 봤던,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이제 기억하고 이제 저에게 알려주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가 만들고 그리고 그 문제를 실제 풀이해보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실전 문제풀이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많이 풀어봐도 시험 패턴을 이해하게 되고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렇게 사용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CKA 그 자격증에 대한 과정 소개를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자격증 소개를 좀 할게요. CKA 소개는 앞선 파트에서 충분하게 소개를 했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CKAD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해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면 되는지, 금액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고 문항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CF가 지원해주는 자격증은 전체 5개가 있죠.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 CNCF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만든 자격증이 되겠죠. 자, 그 자격증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소시에이트 가장 기본이 되는 필기 중심의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있고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가 있어요. 자, 시큐리티 스페셜리스트는 그냥은 시험 못 보고 CKA를 취득한 사람만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CNCF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이제 서티피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자격 인증을 회사에, 이건 개인이 있다는 건 아니고 회사에 제공하는 것까지 전체 5개 정도의 자격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중 가운데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자격증을 보려고 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자격증은요,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바로 쿠버넌티스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지 기술, 지식, 역량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졌다는 얘기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제대로 잘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 빌드도 가능합니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에 대해서 보증해주는 게 되겠죠. 자, 여러분 전체 도메인은 5개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도메인은 5개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개 도메인이 각각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앤 빌드부터 시작해서요. 5개 도메인으로 쭉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저희 사이트에 잠깐 접속해서 이 5개 도메인과 함께 시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 CNCF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CNCF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About 프로젝트 트레이닝 있죠. 이 트레이닝에 CKAD 항목을 Get Certified라고 하는 주제 아래 들어가 있죠.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CKAD 자격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리눅스 파운데이션 산하에서 함께 만들어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375달러예요. 그리고 온라인 이그잼이고요. 네, 375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40만 원에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41, 2만 원 정도. 그날 뭐 어떤 환율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조금 더 이 시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으면 Register for Exam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자격증에 대한 소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Certified Kubernetes Application Developer CKAD 자격증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CKAD 자격증에 대한 이렇게 뭐 간단한 설명도 나와 있죠. 이 시험은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하고 빌드하고 디플로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량을 확인하는 게 뭐다? 요 자격 검증 시험이다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자, 엔롤 오늘 투데이 등록을 해주게 되면 375달러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새 탭으로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엔롤 투데이 해서요, 이렇게 검색을 또 해볼 수가 있죠. 검색을 해보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쿠폰 코드를 집어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현재 375달러예요. CK8도 알려드렸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쿠폰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쿠폰들을 검색을 쭉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쿠폰들을 검색하셔서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언제든지 여러분 바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5% 할인받는 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거는 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특별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또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이렇게 할인 쿠폰 하나를 입력을 해봤어요. 자, 요거 D큐브 오퍼라고 하는 요 값을 입력을 하고 어플라이 해보면 바로 이렇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페이먼트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게 되면 결제가 바로 들어가요. 물론 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먼저 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부터가 먼저가 진행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험을 여러분이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시험 등록화면에서 우선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시험 등록화면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시험에 대한 소개를 쭉 해주고 있죠, 여러분.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who is it for?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바로 쿠버네티스 엔지니어라든지 또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자, 그런 엔지니어들의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뭐 시험이고, 그리고 또 뭐 about this certificate, 뭐 CKAD는 뭐 이러한 시험입니다라고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등등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자, what is demonstrates라고 하는 부분은요, 바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졌냐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또는 뭐 디플로이하고 뭐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하고 네, 디자인하고 빌드하고 디플로이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about this certification, 이 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냐면 뭐 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뭐 리눅스 파운데이션과 그리고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에서 함께 만들어 놓은 자격증이고, 이 시험에 대해서 또 소개가 쭉 돼 있습니다. 뭐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커맨드 라인 작업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실제 이제 핸즈온 작업의 명령을 수행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시험은 CKAD라고 하는 거는요, 뭐 하는 거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자격증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들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컨테이너 빌드해야 됩니다. 빌드하고 디플로이 해주는데 어디서 쿠버넌티스 환경에서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격증이다 라고 또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도메인과 역량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 5가지 도메인이 들어가죠. See More라고 클릭해 볼게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빌드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디자인과 빌드에 관한 내용으로 총 20%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한다든지 또는 잡이나 크론 잡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한다든지 멀티 컨테이너 환경에 파드를 실행해 주는데 사이드카나 이니 컨테이너 그 외에 그리고 뭐 볼륨에 관련된 걸 설정한다든지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요 볼륨 퍼시스턴트 볼륨에 대한 부분은 CKA에서도 이미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CKA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부분도 CKA에서 요구했던 항목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체 100분위로는 2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은 디플로이 해주는데 블루그린 업데이트라든지 또는 카날이라든지 롤링 업데이트라든지 이러한 업데이트, 배포에 대한 업그레이드 기술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헬름이라고 하는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패키지를 디플로이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총 20%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또는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API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그 API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버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떤 그런 디플리케이트가 되어지는 그런 API들이 있습니다. 그런 API들을 먼저 알고 현재 버전에 맞는 API 값을 써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브에 대한 내용과 헬스 체크가 들어갑니다. 파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이브네스 프로브가 되게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관점으로는 레드네스 프로브라는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다르게 되고요. 지원하고 있는 모니터링,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또 모니터링 하는 거, 로그 모니터링 정보 수집하는 거, 쿠버네티스 디버깅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해서 여기에 전체 1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커스텀 리소스라고 하는 그런 커스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해주는 리소스가 있는데 그 커스텀 리소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쿠버네티스 환경의 API에 인증, 어센티케이션, 어서라이제이션, 어드미션 컨트롤까지 인증에 관련된 부분 그 인증이 바로 서비스 어카운트나 컨텍스트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되겠죠. 유저 기반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 config map, secret 그 다음에 리소스 용량 제한에서 파드를 실행시켜주는 거 이런 내용들까지 다 들어가서 무려 25%가 여기에서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네트워크 20% 항목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먼저 네트워크에 대한 폴리시, 우리 인그레스, 이그레스를 가지고 접근 제한 걸어주는 방화벽과 같은 기능의 쿠버네티스 API가 있었죠. 근데 그 API 이미 CKA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러블슈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들 제대로 잘 동작하도록 트러블슈팅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인그레스라고 하는 룰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구현해주는 거 이런 내용들은 전부 사실 CKA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기출문제 유형으로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정리하고 CKA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 이렇게 서포트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지니까 CKA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도메인 5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시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리소스 링크를 좀 표시해주고 있죠. CKAD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요 시험은 기본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에서 핸즈온으로 진행을 해주는 실습형 시험이죠. CKA랑 동일하고요. 자, 그리고 CKAD에 대한 소개 있고 여기에 킬러쉘 들어가 있죠. 항상 우리 시험 등록하게 되면 이런 킬러쉘 이용해서 이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지라는 거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킬러쉘이 좀 어렵죠.
네,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다, 비슷하다, 많이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실제 시험보다 좀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버전은요, 쿠버네티스 버전 1.23 버전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운영이 되죠. 그래서 또한 뭐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지는 거는 1.23 버전에 뭐 최신의 그 마이너 버전에 맞춰져서 시험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버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핸드북 링크, 커리큘럼 오버뷰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요 내용이 바로 커리큘럼이 되겠죠. 커리큘럼 오버뷰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관해주는 글로벌 또는 인증에 대한 어떤 만료일, 계약서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그잼 팁이 들어갑니다. 시험 팁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시험을 CKA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CKA를 보지 않고 CKAD를 먼저 도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그잼 엔바이러먼트 데모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오른쪽 마우스로 새 탭을 하나 좀 띄워볼게요. 자, 새 탭으로 띄우게 되면 유튜브 영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시험 환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시 중지하고요. 자, 왼쪽에 보면은요, 전체 몇 개 문제 중에 몇 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한 15개에서 19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몇 개 문제 중에 몇 번째 문제고, 클러스터는 어디서 작업하면 된다, 그리고 그 클러스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클러스터로 이동하는 명령은 이거다라고 클러스터를 좀 변경해 가면서 우리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들어가고,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뭐 해주면 돼요? 문제풀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화면은 안 나있지만 여기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아래쪽에서는 이제 감독관과 저희가 채팅을 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험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그잼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 탭으로 FAQ랑 이그잼 팁을 2개 띄워서 볼게요. 자, 이그잼 팁을 보시면요. 자, CKA와 CKAD에 대해서 뭐 세부적으로 같이 나와 있죠. 시험은 뭐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어떤 작업 기반의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2시간 동안 시험 보셔야 돼요, 여러분. 2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거고, 리모트로 원격으로 로그인해서 여러분 사용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또 시험 결과는, 네, 리절트는 24시간 이내에 여러분의 이메일로 전달이 되는데, 네, 이메일로 전달받아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네요, 여러분. 그죠? 시험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있는데, 브라우저는, 네, 크롬과, 네, 크롬 관련된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크롬과 같은, 네, 시험 환경은,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내려보면요. 시스템 리퀘어먼트 투 테스트 이그잼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험 응시를 위해서 여러분 시스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요구사항은 우선은 크롬 웹브라우저가 하나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안전한 인터넷이 가능해야 돼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 감독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웹캠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웹캠을 통해서 감독관이 여러분의 그런 주변 환경이 시험 보시기에 적당한가, 그리고 어떤 시험을 보는데 위반되는 사항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 어디가 좋으냐, 좀 군더더기 없는 워크 스페이스가 좋겠고요. 화면에 벽에는 좀 다른 거 없이 좀 깨끗해야 되고요. 자, 뭐 불빛도 여러분이 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조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그 외에 뭐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여러분은 감독관이 볼 수 있는 프레임 안에 항상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프레임을 제가 줌 녹화하면서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또는 영상 녹화하면 제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시험 환경이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카드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한데, 한국 분의 경우는요, 영문 이름이 있는 여권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 있으면 되고요. 여권이 만료됐거나 여권이 없다 그러면 신용카드와 한국 신분증, 이 2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하게 되고요. 밑으로 또 쭉 내려보면요, 뭐 어떤 또
제재 국가들 리스트가 있는데, 노스 코리아는 있지만 사우스 코리아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또, 리소스들 중에 여러분이 시험 도중에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참조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헬름 SIH 이 레퍼런스와 쿠버네티스 도큐멘테이션, 깃허브의 쿠버네티스 사이트, 그리고 쿠버네티스 블로그까지 여러분은 페이지를 시험 중간에 이동할 수 있어요. 단, 서브 탭은 시험 탭 말고 서브 탭은 한 대만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한 대에서 이러한 사이트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의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 문제 푸는데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자, 시험에 대한 지침 사항들 쭉 있는데 항상 -i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뭐가 된다? 루트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자, 노드 호스트 네임이 노드1이나 노드2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삭제, 리부팅을 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 외에 컨트롤 Alt W, 컨트롤 W라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대신에 또 쓰는데 이러한 것들은 터미널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거 대신에 우리는 Shift Insert라고 하는 기능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CKA와 CKAD의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있는데, 자, 클러스터가 총 CKA가 첫 번째고 CKAD가 두 번째입니까? 네. 이 클러스터가 전체 4개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플라넬, 자, K8S, DK8S, HK8S, SK8S라고 하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가지고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서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이렇게 다국어가 지원되는 것까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여기에서 뭘 알려주고 있나요? 트레이닝, 서포트, 리눅스 파운데이션 ORG에 대한 리소스 사이트도 또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한 사이트 정보들과 함께 이렇게 CKA에 대한 소개 페이지를 연결했습니다. 자, 뭔가 되게 많아 보였죠, 여러분? 좀 정신없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깃허브에 가시게 되면 커리큘럼을 보실 수 있어요. 그 커리큘럼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5개의 도메인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도메인에서 이만큼의 내용을 다루는데, 실제 저희는 뭐만 다뤄요? 이만큼만 다룰 거예요. 왜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CKA에서 다뤘던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을 먼저 여러분 앞서 본 것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서 여권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놓고 15분 전에 여러분의 마이 포탈에 리눅스 파운데이션 사이트의 마이 포탈에 들어가시면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든지 등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자, 정리하자면 온라인 시험입니다. $375인데 할인 쿠폰 적용했던 15% 정도는 기본으로 싸게 살 수 있더라. 자, 시험 시간은 전체 2시간이에요. 그리고 합격 CNCF IO에 여러분이 시험을 먼저 CKAD 선택을 하시고요. 신용카드를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계정을 등록하면서 신용카드를 같이 등록해 주신 다음에 시험을 결제를 해주세요. 할인 쿠폰 꼭 적용하셔서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시험 일정을 예약을 하시면 돼요. 나는 6월 며칠 날 보겠다, 7월 며칠 날 보겠다. 예약을 하실 때 좀 그 작업 데이터, 예약 시간을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 것들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예약이 다 돼서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직접 보시고 나서 바로 합격됐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요 예약 시간 변경은 시험 시작 전 24시간 전만 가능해요. 그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아쉽지만 합격이 안 됐어. 그러면 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노쇼 상태에서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시험 등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법, 학습 로드맵을 알려드리면 시험을 구매했고 예약을 했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시험 준비는 이렇게 쿠버네티스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준비를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시험 응시를 하시고 결과도 확인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매하고 예약하고 학습해 주는데 여기가 키가 되죠. 학습하는 거, 반복 학습하는 거를 매일매일 진행을 하셔야지 될 정도입니다. 자, 충분하게 시험 준비 과정을 보면요. 다시 구매하고 예약하고 예약까지 다 끝냈어요.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핸즈온으로 정말 열심히 반복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해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손이 빨라야 돼요. 2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응시하시고 결과 꼭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핸즈온 반복 연습입니다. 핸즈온 반복 연습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문제가 이해되고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를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